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시립 백영수 미술관 설립을 추진 중인데요. 백영수 화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이 진행 중입니다. 의정부를 사랑한 한국 거장의 작품 세계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엄마가 새들과 함께 날아다닙니다. 평온한 표정으로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 고 백영수 화백이 50년 이상 천착했던 모자상에는 어머니와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의정부 미술도서관이 백영수 화백 특별전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 미술의 거장 백영수 화백의 작품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 백영수 화백의 대표 작품은 물론 실제 작품 활동에 사용하던 소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미술문화 자원이시고 도서관의 모티브가 된 백영수 화백님의 작품을 오롯이 만나보실 수 있도록 특별전을 기획했습니다. 백영수 화백님의 1950년대 스케치북을 모티브로 전시관을 하나의 큰 스케치북으로 연출했습니다. 1950년대 신사실파 작가로 이중섭 등 당대 한국 미술의 거장들과 함께 활동했던 백영수 화백.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의정부에 정착한 그는 2018년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활발히 작품 활동을 펼쳤습니다. 현재 백영수 화백이 사용하던 작업실은 백영수 미술관으로 활용 중인 상황. 의정부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시립 백영수 미술관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전 역시 시립 백영수 미술관 추진과 발맞춰 기획됐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미술관도 그분의 정성, 그분의 생각, 철학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가치를 그대로 살려서 우리는 의정부 시립으로 백영수 미술관을 짓게 될 것입니다. 한국 미술의 거장으로 의정부와 함께 호흡한 백영수 화백. 그의 작품들이 의정부 시민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아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40분쯤 의정부 소방서 흥선 119 안전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해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소방관들이 도로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던 A씨를 깨웠으나 차량을 두고 인근 의정부시청으로 도주했습니다. A씨는 2시간 후 의정부시청 본관 1층 화장실에서 잠을 자던 중 시청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주 대모산성 14차 발굴 조사에서 궁예가 세운 태봉국과 관련된 목관이 또 출토됐습니다. 이번에 출토된 목관은 4점으로 지난해 처음 태봉국 목관이 출토됐던 원형 집수시설에서 확인됐는데요. 목관 4점 가운데 2점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고 하나의 나무를 반으로 잘라 만든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양주시는 다음 달 4일 양주 대모산성 14차 발굴 조사 현장 공개회를 열고 새롭게 출토된 목관 4점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연천군 DMZ 인근 30만 제곱미터 면적의 세계 평화정원이 조성됩니다. 연천군은 중면 3군리, 군남 홍수조절진의 홍수터 일원에 대해 산림청으로부터 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을 승인받았는데요. 세계 평화정원은 비무장지대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기원하며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생태정원입니다. 이번 지정은 정원 조성 사업의 첫 단계로 내년부터 실시 설계와 정원 조성 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천군은 관련 부처 협의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받아 연천만의 색깔이 담긴 창의적인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현안 예산들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심인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경기 북부 국회의원들은 어떤 현안과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을까요? 국회는 지금 이세진 기자가 의정부시 을 이재강 의원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예결위에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내년 예산안 검토를 하시면서 좀 중점적으로 검토하신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지역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왜 줄어들었는지 철저히 따져봤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해왔던 지역화폐에서는 전액 삭감됐고 지방으로 돌아가야 할 지방교부세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삭감의 배경에는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 위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세제 정책이 지방과 지역민들에게 부담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지역민들이 고통받는 시기에 적극적인 재정 제출이야말로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에 예산 편성 방향의 전면적인 전환과 지역 주민 삶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지역 현안 예산 가운데 좀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현안은 뭐가 있었을까요? 경기 북부 지역 발전과 관련한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부와 비교하면 재정 및 인프라 투자가 턱없이 부족한 곳이 북부입니다. 더구나 경기 북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로 인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 제한구역, 적경지역 규제 등 지역 발전 속도가 매우 더디었습니다.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한 SOC 예산 투자, 특히 교통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입니다. 교통 인프라는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GTX-C 노선, 도봉산 옥정 강력철도, 잠실행 강력버스 정차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지역 문화복지와 관련된 예산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 SOC 예산 감축 기조 탓에 지역에서 또 증액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SOC 예산 감축은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는 남부에 비해 교통 인프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 정부가 시도 건의액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예를 들어 GTX-C 노선 예산은 작년 대비 대폭 삭감된 337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건의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 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적극적인 추가 합의를 통해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현안 예산 가운데 이건 좀 성과였다라고 보시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성과는 의정부 용현지구가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계획에 포함되어 약 7천호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 점입니다. 군사시설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었던 지역이지만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번 계획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용현지구는 기존 도심과 법조타운을 연결해 통합생활권을 조성하고 문화체육, 자족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GTX-C와 7호선 연장선 같은 광역교통망이 완비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의정부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향후에 좀 어떤 노력들 계속 이어가실 예정이신지요? 실제로 경기 북부 지역은 오랫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특별히 희생을 해온 지역인데 이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통망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진축 개정하다 보니까 경기 북부 지역 특히 SOC 예산을 엄청나게 깎았습니다. 저희들 집중적으로 해서 계속 그 담당 실무자들 특히 심지어 국교부 장관님도 만날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남양주에서 의정부로 오는 그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예타를 신청해서 의정부의 교통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눈 구경 많이 하셨죠? 이례적인 11월 폭설로 도심 전체가 하얀 눈으로 뒤덮였는데요. 이번 눈 보기와 다르게 일반 눈보다 3배가량 무거워 길 다닐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심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철제 구조물이 부러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골프장 그물망이 축 내려앉았습니다. 그물망을 고정하는 철제 기둥이 부러졌습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피어짜리 파이프가 저쪽 끝에. 그러고 이제 그물망이 눈 때문에 주저앉았잖아요. 주택가 나무도 세워진 차량을 덮쳤습니다.
역시 쌓인 눈더미를 견디지 못해 쓰러진 겁니다. 당장이라도 꺾일 것 같이 활처럼 휘어진 이 소나무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높이 20m가 넘는 대형 나무도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나무 기둥이 꺾인 채로 고꾸라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곳곳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번 폭설로 도심 곳곳에 나무가 쓰러지고 신호등이 떨어져 나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30-40건 정도가 지금 긴급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용인에서는 눈을 치우던 60대 남성이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평택의 한 골프장에서는 떨어져 내린 철제 그물이 30대 남성을 덮쳐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번 눈은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는 습설이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서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눈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물기를 많이 먹고 있는 눈이 내렸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눈보다 무게가 2배 내지 3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무거워요.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거나 또는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가지가 부러지면서 그것이 사람이나 차량을 덮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흔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년 전 큰 인명피해를 했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도 무거운 습설의 영향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습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면서 무거워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눈이 쌓여있는 곳은 피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중동 신도시에서 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조합을 설립하고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온 부천 상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4월 안전진단 용역을 통과한 뒤 최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연계와 녹지공간 확보, 단지 내 생활 SOC 개방 등이 시 도시계획위가 요구한 조건들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계획이 내년 건축 심의까지 통과하면 이 아파트는 2-3년 뒤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동 신도시 아파트 대부분 재건축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아파트 주민들은 불확실한 기대보다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단지의 컨디션이 통합 재건축을 따랐었을 때 북쪽에 있는 여러 장애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과연 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용적률을 적용하더라도 올바른 평면이라든가 이런 동의 위치를 구현할 수 있는지가 좀 굉장히 의문이 들었었고, 바로 앞 학교와 주변 여건 때문에 고층 배치가 어려워 재건축 용적률을 기대만큼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통합 재건축도 넘기 힘든 현실로 봤습니다. 대지 지분이 다른 여러 단지가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중심의 1기 신도시 정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지 여건상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사업성 차이가 크지 않고 재건축 시 다시 1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결국은 사업기간이 사업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철거량을 줄이고 주차장과 공용 면적을 효율화하는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사업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 세대수를 늘려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수백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